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유럽연합이 지금 전 세계 산업 지형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새로운 규칙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산업가속화법이라는 건데 이게 도대체 뭔지 한번 자세히 파고 들어보죠. 이야기의 시작은 이 한 문장으로 해볼까 합니다. 소스 자료에 나온 건데 들어보세요. EU가 오랫동안 비판해온 중국식 강제 기술 이전을 스스로 시행하고 있다.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인 주장이죠? 아니, 자유무역을 외치던 EU가 갑자기 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게 그냥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스 자료들은 이걸 두고 EU가 세계와 소통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신호탄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산업가속화법 줄여서 IAA라고 부를게요. 이게 공식적으로는 뭐냐? 전략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들의 허가 절차를 좀 간단하게 만들고 유럽 내 공급망을 탄탄하게 만들겠다는 법안 초안이에요. 근데 문제는 외국 기업들한테는 아주 까다로운 논란이 될 만한 조건들을 내걸고 있다는 거죠. 목표는 뚜렷해요. 2020년에 14.3%였던 산업 비중을 2030년까지 EU 총 부가가치의 20%로 확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의 핵심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IAA는 단순히 중국을 배제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죠. 시장에 들어오게 해주는 대신 기술을 내놔라. 바로 이런 중국 모델을 EU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쟁자를 막는 게 아니라 아예 그들의 기술이랑 가치를 통째로 흡수하려는 전략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법안 초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법안의 복잡한 구조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여러 내용이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 조항 몇 가지만 콕 집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이거예요. 외국 기업이 유럽 시장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건들. EU 기업이랑 합작법인을 만들어야 하고요. 기술이랑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IP를 그 법인에 넘겨야 합니다. 심지어 EU의 부품이나 공급망을 강제로 써야 하고 지분도 49% 이상 가질 수가 없어요. 거의 다 내놓으라는 거죠. 이 차트를 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지죠. 에너지나 자동차 같은 핵심 전략 산업에서 외국 기업은 최대 49%까지만 지분을 가질 수 있어요. 나머지 51%는 EU 법인이 갖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당신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져와도 결국 최종 결정권, 즉 경영권은 EU가 갖겠다는 겁니다. 통제권을 절대 넘겨주지 않겠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의 수호자처럼 행동했던 EU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보호무역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소스 자료에서는 크게 두 가지 구조적인 이유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에너지 비용. 전쟁 이후에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유럽 제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됐거든요. 두 번째는 EU만의 독특한 힘, 바로 규제 권력입니다. 미국의 군사력이나 달러가 있다면 EU한테는 전 세계에 통용되는 규칙과 표준을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걸 지정학적 무기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미국과 EU의 전략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미국은 배제 전략이에요. 아예 기술 이전을 막고 문을 닫아서 경쟁자를 고립시키려고 하죠. 반면에 EU는 흡수와 통제 전략입니다. 문은 열어줘요. 들어와서 장사하라고. 대신 들어오려면 기술을 포함해서 당신이 가진 가치를 다 우리한테 넘겨야 한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접근법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새로운 판이 짜이는 상황에서 한국처럼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미국이나 중국 같은 초강대국이 아닌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한국 같은 나라들은 정말 딱 중간에 낀 아주 곤란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미국처럼 싫어, 우리 규칙 안 따라 라고 거부하기엔 힘이 부족하고요. 그렇다고 중국처럼 막대한 자본으로 그 비용을 다 감수하면서 버틸 수도 없는 거죠.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이 한 문장이 아주 날카롭게 보여줍니다. 한국이 파트너가 아니라 중간기술 공급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정말 섬뜩한 말이죠. 우리가 애써 개발한 기술이 그냥 EU라는 거대한 기계를 돌리는 하나의 부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전략적인 독립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표가 그 위험한 거래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단기적으로는 EU 시장에 계속 접근할 수 있고 정치적인 마찰도 피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대가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핵심 기술의 통제권을 잃게 되고요.
결국 내 기술로 무장한 강력한 경쟁자를 내 손으로 키워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기술 공백이 생기겠죠. 눈앞에 이익을 쫓다가 미래를 통째로 내주는 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업 가속화법, IAA는 사실 더 큰 그림이 일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소스 자료들은 이걸 최근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EU식 ESG 표준과 연결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해요. EU의 ESG 표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족쇄라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유럽 안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어서 유럽 국경을 훨씬 넘어 전 세계의 정책과 돈의 흐름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도구로 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럼 ESG 영향력이 어떻게 정책이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볼까요? 3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규제 설계 단계입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 때 EU나 UN 같은 기구에서 만든 국제 표준에 맞추도록 설계를 하는 거죠. 둘째는 행정적 지원입니다. 환경평가나 법적 소송 같은 걸로 프로젝트를 무기한 질질 끌 수 있어요. 이때는 시간 자체가 무기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압박. EU 기준이 많이 반영된 ESG 점수가 낮으면 연기금 투자나 은행 대출 같은 중요한 자금줄이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제 규범을 이용해서 국내 정책을 바꾸고 투자까지 통제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들과 기업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장되는 전략은 뭘까요? 소스에서는 기업들을 위한 5가지 현실적인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EU에 깊게 파고들지 말고 넓게 활용하라는 겁니다. 시장 접근에만 집중하라는 거죠. 둘째, 핵심 IP나 제조 공정 같은 건 반드시 본국이나 동맹국에 둬야 합니다. 셋째, EU 현지에서는 조립, 맞춤화, 인증 같은 제한적인 활동만 하라는 거고요. 넷째, 어쩔 수 없이 합작회사를 만들어야 한다면 핵심이 아닌 기술만 공유하고 데이터나 업그레이드 권리는 꼭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절대로 보조금이나 대출을 받는 대가로 경영권이나 IP를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기술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비즈니스를 이어가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 모든 분석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칙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거대한 테이블의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미래의 소유권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미래를 지키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